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무도는 유도를 기본으로 태권도, 합기도, 검도, 호신술 등의 장점만 모아서 만들어진 종합무술인데요. 올해부터 인리 전국체육대회에서 용무도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4일까지 메단에 위치한 파르데데 체육관에서 제6회 인도네시아 육군참모총장배 용무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본 행사에는 물요노 육군참모총장, 전략기획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북부스마트라 주지사, 북부스마트라 경찰청장, 인리용무도연맹 사무총장, 각 사단장들 및 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메단 한인회장단과 세계용무도연맹의 박용수 부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이번 대회에 3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육군 사관생도들의 멋있는 무용과 무술, 그리고 치어리더들의 활기 넘치는 공연으로 경기장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물요노 인리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격려해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인도네시아 육군에서 믿을만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용무도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Olahraga Yongmodo yang ditampilkan itu kan merupakan akumulasi dari berbagai kemampuan Yongmodo dan Yongmodo sepertinya cocok untuk mendukung tugas pokok TNI Angkatan Darat. Kemudian event ini kita laksanakan setiap tahun sekali kita adakan supaya satuan-satuan memiliki semangat bahwa setelah dia berlatih di satuan dia akan bertanding dalam rangka nasional. Kemudian Panglima TNI mengharapkan PON ke depan Yongmodo akan akan masuk dalam agenda PON. 또한 그는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인 스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인리체육회가 2018년 인도네시아 전국체전에 용무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총 18개의 선수단이 참여했으며 그중 7개는 공수특전사, 예비전략사령부, 육군사단, 육군사관학교, 교육사령부 측에서 나머지는 일반인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남자 개인이 8개 체급으로 나뉘어져 60kg 이상부터 90kg 이상, 여자 개인은 4개 체급으로 나눠져 55kg 이상부터 65kg 이상까지였습니다. KONI pusat mengharapkan pengurusan di daerah itu betul-betul disebarluaskan sehingga Yongmodo tidak hanya di kalangan militer saja tetapi akan menyebar luas di seluruh masyarakat Indonesia. Piala Kasat pada hari ini dilaksanakan untuk dalam rangka mempersiapkan atlet-atlet berbakat. Kemudian pada event yang akan datang, Yongmodo juga akan menampilkan demonstrasi dalam acara pembukaan Pekan Olahraga Nasional yang akan dibuka oleh Presiden. Oleh sebab itu, Yongmodo sudah mulai mengakar di masyarakat, sehingga kami juga mempersiapkan tim wasit juri secara baik, sehingga mereka akan bisa memimpin pertandingan dengan sebaik-baiknya. 8월 4일 막을 내린 제6회 육군참모총장배 전국 용무도 대회의 종합 1위는 이 행사를 주최한 부킷바리산 1사단이 차지했고 종합 2위는 공수특전사, 그리고 3위는 수라바야 브라위자야 사단에서 차지했습니다. 용무도는 인도네시아 체육회의 시범 무술 종목으로 채택돼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인 인리 전국체전의 시범 경기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용무도연맹 및 체육회는 향후 인도네시아 용무도가 시게임, 아시안게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올림픽의 정식 무술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하계올림픽이 지난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됐습니다. 21일까지 열리는 제31회 하계올림픽에서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역도 여자 선수가 첫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여자 역도 48kg급에서 스리 와휴니 아구스티아니가
192kg을 들어올려 2위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리우올림픽 인도네시아 틈에서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스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생일을 앞두고 은메달을 따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3일 22살 생일을 맞이하는 스리는 이번에 올림픽 첫 번째 출전이었습니다. 스리는 지난 2013년 시게임 동남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활약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도 선수단을 지휘하는 알람샤 위자야 감독은 국영 안따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리 와유니는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집중 훈련을 하며 힘을 늘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 48kg급 역도에서 태국의 소피타가 200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따냈으며 런던 대회의 은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미야케가 188kg을 들어올려 동메달을 땄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첫 메달의 소식을 전해들은 7일 아침 트위터 계정에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랑이라며 스리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획득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림픽에 첫 출전한 1952년 헬싱키 대회 때부터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6개를 포함해 모두 27개입니다. 역도는 통산 8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런던 대회에서는 남자 69kg급에서 은메달, 62kg급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해 총 2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는 스리 와유니 외에도 남녀 6명의 선수가 첫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배드민턴, 역도, 양궁, 육상, 보트, 자전거, 수영 등 7개 경기에 총 28명의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리우 현지에 도착해 경기를 지켜본 이맘 나으라위 청년 스포츠 장관은 지난 7일 아직 2일째에 불과해 역도와 배드민턴을 포함한 모든 경기에서 아직 기회가 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이 이 개막 후 나흘째인 10일 메달 종합순위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위를 목표로 2016 리우올림픽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선수단이 생각보다 예선에서 많은 선수들이 탈락하며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었던 가운데 펜싱 막내 박상영의 금메달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 펜싱의 박상영이 이번 올림픽에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해 한국은 리우올림픽 메달 레이스 나흘째 값진 3번째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순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 랭킹 21위인 박상영은 지난 1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제3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펜싱 에페 개인 결승전에서 헝가리의 제자 임레를 3세트에서 10대 14로 몰리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내리 5득점을 따내 15대 14로 역전 우승했습니다.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메달 수확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올림픽에서 획득한 첫 펜싱 금메달입니다. 지난 8일 양궁과 유도, 역도에서 나온 메달 소식 이후 잠잠했던 대한민국에 펜싱에서 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침체된 메달 사냥이 다시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을 전했습니다. 한편 박상영의 개인전 메달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플레레의 김영호에 이어서 역대 2번째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펜싱계 역시 포효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러분, 국산 포도가 그리우실 때 많으시죠? 이 충북 옥천에서 생산된 시설하우스 포도가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수출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옥천군 동이면 석화 집화장에서 지역 농가가 수확한 시설하우스 캔베럴리 포도 5톤이 부산행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이 포도를 담은 컨테이너는 8일 부산항을 출발하는 배에 실려 인도네시아의 제1회 무역항 수라바야에 18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옥천 포도는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매년 수출되고 있습니다. 옥천 포도는 2011년부터 6년 연속 포도 부문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맛은 물론 소비자 만족도, 글로벌 경쟁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도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을 비롯한 옥천군 포도연합회, 옥천농협, 포도장목반 등의 노력으로 성사됐습니다. 곽찬주 옥천군 포도연합회장은 수출을 통해 국내 포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세계에서 인정받는 포도를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달 안으로 뉴질랜드와 말레이시아에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 바이어와 협의 중이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해외에 알리고자 오는 9월 뉴질랜드에서 포도 판촉 행사를, 10월에는 베트남에서 배 판촉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남아에서 항공 수요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9일부터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을 개장했습니다. 수용 능력을 늘리기 위해 부디카르야 수마디 신임 교통장관의 노력으로 반뜬주 땅을 향해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제3터미널이 지난 9일 개장됐습니다. 부디 교통장관은 제3터미널이 개장하면 매일 360대의 항공기가 오갈 것이고 한 항공기당 승객이 150명이 탑승한다고 치면 매일 5만 명 이상이 이 터미널을 이용하게 돼 국내 최대 터미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3터미널 개장은 르바란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교통부 현장 점검에서 예비전력 불안 문제, 관제탑 위치 문제 등 안전 문제가 속속 발견돼 개항일이 계속 연기됐습니다. 제3터미널 규모는 42만 2,804평방미터, 건물은 33만 1,101평방미터, 주차장은 8만 5,578평방미터 규모로 총 공사 비용으로는 7조 루피아가 투입됐으며 연간 수용 능력은 2,500만 명입니다. 또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의 3개 터미널을 연결하는 무인 자동 여객 수송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승객들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을 연결하는 셔틀 트레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 제3터미널을 시찰한 뒤 리니 국영기업 장관에게 제3터미널 완공 후 제4터미널 공사를 부탁하며 활주로 추가 건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보아 제4터미널 공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시내를 잇는 공항철도, 즉 자카르타 시내 망가라이역에서 이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역까지 경전철이 완공되면 시내와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여객터미널에는 국적기인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가루다 항공 국제선과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와 일부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들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3여객터미널 2단계 공사와 공항철도는 내년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